2022년 7월 1일 서울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이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다. 롯데푸드 주식회사, 해산, 서명 하나, 도장 하나, 그리고 64년의 역사가 사라졌다. 파산이 아니었다. 스캔들도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패배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지워졌다. 더 큰 이름에 흡수되어 조용히 소리 없이 전성기를 떠올려보라. 대한민국 최초의 공업용 아이스크림 생산 라인.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손에 쥐었던 돼지바 아만나 99. 연 매출 3천억 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선정한 노사협력 우량기업. 삼강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인의 여름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사랑했던 브랜드가 스스로 이름조차 지키지 못했을까? 실패해서가 아니다. 너무 잘 팔렸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 대한민국 1958년부터 2022년까지 이것은 한 기업이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이름이 살아남지 못한 이유에 관한 이야기다. 1958년 1월 10일 서울 중구 오장동 200번지 자본금 500만 원, 직원 몇 명, 낡은 건물 한 채, 이병각은 그곳에서 일동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의 동생 이름은 누구나 안다. 이병철, 삼성그룹의 창업주, 대한민국 경제 신화의 주인공. 형은 동생의 그늘 속에 있었다. 언론은 동생을 조명했고 역사는 동생을 기억했다. 이병각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식품이었다. 정확히는 기름이었다. 1959년 회사 이름을 삼강유지공업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유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나라였다. 버터는 미군 부대에서나 볼 수 있었고 마가린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은 음식을 만들 때 쓸 변변한 기름조차 없었다. 이병각은 그 공백을 봤다. 1960년 3월 그는 미국 겉옷사의 보레이터 방식 마가린 제조기를 들여왔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마가린을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일본 유업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설비를 개선하고 생산량을 늘렸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이 회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성장했다. 1963년 회사 이름은 삼강산업으로 바뀌었다. 1965년에는 다시 삼정산업, 1967년에는 삼강산업으로 또 한 번. 이름이 자주 바뀌었지만 방향은 한결같았다. 더 크게, 더 넓게. 1966년 대한이화공업사를 인수하면서 처음으로 외부 기업을 품었다. 1972년에는 주식을 상장했다. 1973년에는 환만식품공업을 추가 인수. 1974년에는 의정부 공장을 접수했다. 1976년에는 대한마가린과 합병하며 몸집을 더 키웠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회사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창업주 이병각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회사는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29세의 젊은 사업가 김은주. 개광산업의 오너였던 그는 삼강의 경영권을 손에 쥐었다. 젊고 야망 있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금줄 역할을 하던 또 다른 인물, 김일기가 있었다. 두 사람은 결국 충돌했다.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다툼은 점점 격해졌다. 1976년 그 해에 삼강은 대한민국 최초의 연필형 아이스크림 기나린 취충바를 출시했다.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하지만 공장 안의 온도는 달랐다. 경영진은 싸우고 있었고 회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1977년 삼강은 부도를 맞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었다. 시장이 외면해서도 아니었다. 사람이 문제였다.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멀쩡한 회사를 무너뜨렸다. 1977년 12월 롯데제과가 나타났다. 매입 가격은 6억 원이었다. 6억 원. 당시 기준으로도 결코 큰 돈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마가린 공장, 최초의 공업용 아이스크림 생산 설비, 전국 유통망. 이 모든 것이 6억 원에 넘어갔다. 1978년 2월 27일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 롯데삼강 주식회사. 삼강이라는 이름은 남았다. 하지만 앞에 롯데가 붙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름의 앞자리를 내준 그 순간부터 삼강은 서서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가기 시작했다. 이병각은 그것을 보았을까? 자신이 맨손으로 세운 회사가 동생의 동업자가 이끄는 그룹에 넘어가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름이 살아남았다는 사실만큼은 기록한다. 적어도 한동안은. 1978년 롯데삼강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출발한 회사는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롯데그룹의 품 안에 들어간 계열사, 그게 전부였다. 언론도, 업계도, 소비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롯데제과가 있었고 롯데칠성이 있었고 그 옆에 롯데삼강이 있었다. 그저 그랬다. 하지만 공장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의정부 공장의 냉동 설비는 밤낮 없이 돌아갔다. 영하의 공기 속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였고 흰 방호복을 입은 공장 노동자들이 라인 앞에 섰다. 새벽 4시 냉동 트럭들이 공장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로 아이스크림이 실려나갔다. 롯데삼강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달렸다. 1972년에 이미 출시되어 있던 아만나는 롯데 체제 이후 전국적인 유통망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스크림이 아니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닐라 맛,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조율된 감미료 비율. 처음 먹어본 아이들은 2번, 3번 찾았다. 어머니들은 냉동고에 아만나를 쌓아두었다. 아만나는 한국 여름의 공식이 되었다. 그리고 1983년 2개의 제품이 동시에 등장했다. 빵빠레와 돼지바. 빵빠레는 콘 아이스크림의 개념을 대중화했다. 바삭한 콘 위에 올라간 소프트 아이스크림, 초콜릿 코팅. 당시 한국에서 이런 제품은 흔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돼지바였다. 분홍빛 돼지 모양, 딸기 맛 아이스크림, 막대 하나에 100원. 어느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냉동고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보였다. 아이들은 돈을 모아 돼지바를 샀고 어른들도 더위를 식히려 손을 뻗었다. 포장지에 그려진 귀여운 돼지 그림은 캐릭터가 되었고 광고가 되었고 문화가 되었다. 1985년에는 구구가 나왔다.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결합한 프리미엄 라인. 가격은 다른 제품보다 비쌌지만 팔렸다. 한국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렴한 아이스크림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롯데삼강은 증명해 보였다. 제품들은 단종되지 않았다. 아만나, 돼지바, 구구, 빵빠레 이 모두 지금도 팔린다. 이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다. 세대를 넘은 기억이었다. 1986년 롯데삼강은 베테라라는 유지제빵 영호실을 설립했다. 아이스크림을 넘어 식용유, 마가린, 쇼트닝 분야까지 연구개발을 확장한 것이다.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었다. 1996년에는 충남 천안에 새 공장을 지었다. 역사 깊은 의정부 공장의 설비를 모두 천안으로 이전했다. 의정부 공장이 문을 닫는 날, 그곳에서 수십 년을 일했던 노동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록은 없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만들어낸 아이스크림은 여전히 팔리고 있었다. 1999년 롯데삼강은 노동부 선정 노사협력 우량기업이 되었다. 2001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보람의 1터 대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숫자가 증명했다. 공장은 안정적이었고 노사 관계는 모범적이었고 제품은 잘 팔렸다. 2003년 회사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발표한 브랜드 파워 1위에 돼지바가 선정됐다. 아이스크림 단일 제품이 대한민국 소비자 인식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것이 롯데삼강의 절정이었다. 공장은 쉬지 않았다. 트럭은 새벽마다 달렸다. 냉동고 안에는 언제나 삼강의 제품이 있었다. 한국의 여름은 곧 삼강이었고 삼강은 곧 한국의 여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회사가 커질수록, 잘 팔릴수록 롯데삼강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롯데그룹이라는 거대한 몸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었다.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삼켜지고 있었다. 2003년 롯데삼강은 정점에 있었다. 연매출 10억 원, 브랜드 파워 1위, 노사협력 우량기업. 수치만 보면 완벽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그 수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이 하나 보이기 시작한다.
롯데 삼강의 성공은 과연 롯데 삼강의 것이었을까? 1978년 롯데그룹이 인수한 이후 롯데 삼강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품의 힘만이 아니었다. 롯데그룹의 유통망이 있었다. 롯데 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전국을 촘촘히 덮은 유통 채널이 삼강의 제품을 냉동고 안에 밀어 넣었다. 롯데의 자본이 공장을 키웠고 롯데의 브랜드 파워가 소비자의 신뢰를 만들었다. 아만나가 팔렸다. 돼지바가 팔렸다. 구구가 팔렸다. 하지만 소비자가 냉동고 문을 열 때 본 것은 롯데 삼강이었다. 롯데. 언제나 롯데가 먼저였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문제가 아니었다. 구조의 문제였다. 롯데 삼강은 독립된 기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롯데그룹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만 숨 쉴 수 있는 존재였다. 독자적인 유통망이 없었다.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도 제한적이었다. 핵심 의사결정은 그룹 차원에서 내려왔다. 롯데 삼강은 롯데라는 이름 없이는 반쪽짜리 회사였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맛있었으니까. 직원들은 그냥 출근했다. 월급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회사의 뼈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보였을 것이다. 롯데 삼강은 성장하면 할수록 그룹에 더 깊이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그 종속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합병의 시대가 열렸다. 2003년. 롯데 삼강은 면류 제조업체 대하를 인수하기 시작했다. 아이스크림 회사가 왜 면류 회사를 인수하는가? 단순하다. 그룹이 원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식품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싶었고 롯데 삼강은 그 그릇이 되었다. 2005년 삼립식품 계열이었던 웰게 자본을 투자했다. 2006년 대하와 공식 합병. 숫자는 커졌다. 매출은 늘었다. 하지만 롯데 삼강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아이스크림 회사인가, 면류 회사인가, 유지 회사인가, 정체성의 균열은 소리 없이 시작됐다. 그리고 2009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롯데 쇼핑이 운영하던 식품사업본부 전체가 롯데 삼강으로 넘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이전이 아니었다. 한 조직의 생태계 전체가 인력, 설비, 브랜드, 유통계약까지 통째로 이식된 것이었다. 롯데 삼강은 하루아침에 덩치가 커졌다. 하지만 그 덩치는 삼강이 스스로 키운 것이 아니었다. 그룹이 밀어넣은 것이었다. 근육이 아니라 비계였다. 2011년 파스테르 유업 인수. 한국 야쿠르트로부터 파스테르 유업의 지분 100%를 사들였다. 파스테르는 1987년 한국 최초의 저온살균 우유 브랜드로 출발한 나름의 역사와 팬층을 가진 기업이었다. 그 기업이 롯데 삼강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스크림, 면류, 식용유지, 이제 우유까지. 2012년 웰가 공식 합병, 롯데 후레쉬 델리카 합병, 편의점, 도시락과 간편식 브랜드까지 품에 안았다. 2013년 1월 롯데햄 합병, 육가공 분야까지. 이 시점에서 롯데 삼강은 이미 종합식품기업이었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다. 햄을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도시락을 만들고 면을 만드는 회사였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이름은 왜 여전히 삼강인가? 그 질문에 답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서류였다. 2013년 4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승인,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 상호를 롯데 삼강 주식회사에서 롯데푸드 주식회사로 변경한다. 35년이었다. 1978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 삼강이라는 이름이 한국 식품 시장에 존재했던 시간. 그 35년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다. 회사 정문의 간판이 바뀌었다. 명함이 새로 인쇄됐다. 홈페이지의 상호가 교체됐다. 하지만 공장은 그대로였다. 기계는 그대로 돌아갔다. 노동자들은 같은 라인에 섰다. 아만나는 여전히 만들어졌고 돼지바는 여전히 포장됐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였다. 이름.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왜 바뀌었는가였다. 롯데 삼강이 롯데푸드가 된 것은 성장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비의 결과였다. 그룹이 여러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롯데 삼강은 담는 그릇이 되었다. 하나씩 둘씩 다른 회사들을 집어삼켰고 그 결과 원래의 정체성은 희석됐다. 아이스크림의 회사가 햄과 우유와 도시락을 만드는 회사가 된 순간 삼강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룹의 시각에서 보면 논리적인 수순이었다. 종합식품 기업이 됐으니 이름도 그에 맞게 바꾸면 된다. 하지만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달랐다. 삼강은 아이스크림이었다. 돼지바였고 아만나였고 구구였다. 그것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감정의 이름이었다. 여름 방학의 기억이었고 10원짜리 동전을 모으던 어린 시절이었고 동네 슈퍼 냉동고 문을 열던 손의 감각이었다. 그 감정이 담긴 그릇에 롯데푸드라는 라벨이 붙었다. 소비자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아이스크림 맛이 바뀐 것도 아니었으니까.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았다. 기업 상호 변경은 흔한 일이었으니까. 아무도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불매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누구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라졌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름이 사라진 회사에는 또 다른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었다. 합병을 거듭하면서 몸집은 커졌지만 안에서는 이미 다른 문제가 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롯데푸드의 마지막 챕터에는 오직 성장의 기록만 있지 않다. 2013년 4월 롯데삼강은 롯데푸드가 됐다. 바깥에서 보면 성장이었다. 아이스크림 회사가 종합식품기업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였다. 매출은 커졌고 공장은 늘었고 취급 품목은 몇 배로 불어났다. 하지만 안에서 보면 달랐다. 이름이 바뀌던 그날 회사 내부의 어떤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삼강이라는 뿌리가 지워진 순간부터 이 회사는 더 이상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조직이 됐다는 것을. 롯데푸드는 정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회사였다. 소비자에게 물어보면 열의 9은 아이스크림 회사라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햄, 우유, 도시락, 면류, 식용유지까지 만드는 회사였다. 정체성이 너무 많으면 정체성이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외부의 시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내부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롯데제과와의 충돌이었다. 롯데그룹 안에는 두 개의 아이스크림 회사가 존재했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같은 지붕 아래, 같은 냉동고 안에서 두 회사가 경쟁했다. 롯데제과는 월드콘과 스크류바를 팔았고 롯데푸드는 돼지바와 구구를 팔았다. 같은 그룹의 자본이 같은 유통망을 통해 서로 경쟁하는 제품을 밀어넣고 있었다. 비효율이었다. 누가 봐도 비효율이었다. 하지만 그룹은 오랫동안 이것을 방치했다. 각자 잘하고 있으니 굳이 합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두 회사의 경영진은 각자의 영역을 지키려 했고 그룹은 양쪽 눈치를 보며 결론을 미뤘다. 그 사이 시장은 변하고 있었다. 2010년대 중반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저출산으로 아이들 인구가 줄었다. 편의점 디저트와 수입 아이스크림이 시장을 잠식했다. 빙그레, 혜태, 롯데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롯데 안에서는 같은 고민을 두 회사가 따로 하고 있었다. 자원은 분산됐다. 마케팅 예산도 쪼개졌다. 연구개발도 중복됐다.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와 싸우면서 동시에 빙그레와 싸워야 했다. 두 방향으로 소모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모는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했다. 롯데푸드, 빙그레, 혜태제과,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적발. 세 회사는 오랫동안 서로 눈치를 보며 가격을 맞춰왔다. 경쟁해야 할 회사들이 뒤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그것을 몰랐다. 냉동고 앞에서 어떤 아이스크림을 살까 고민했지만 사실 어느 것을 골라도 담합된 가격을 내고 있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스가 퍼졌다.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크게 분노하지 않았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식품업계의 가격 담합,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롯데그룹 내부에서 이 사건은 다른 무게를 가졌다. 그것은 결정의 반가쇠가 됐다.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오랫동안 미뤄온 결론을 내렸다. 롯데푸드와 롯데제과를 합병한다. 두 회사의 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효율을 높이고 브랜드를 일원화한다. 논리는 완벽했다. 반박하기 어려웠다. 2022년 3월 23일 이사회가 합병을 결의했다. 롯데푸드의 직원들은 그날을 어떻게 맞았을까? 공식 발표는 절제된 언어로 가득했다. 시너지 창출, 효율화, 경쟁력 강화. 보도자료의 단어들은 차갑고 매끄러웠다. 하지만 그 단어들 뒤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다.
롯데 3강 시절부터 이 회사를 다닌 공장 노동자들. 사명이 3번 바뀌는 동안 같은 라인에 서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시너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신호였다. 5월 27일 주주총회가 합병안을 승인했다. 반대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숫자는 압도적이었다. 자본의 논리 앞에서 이름의 감정은 힘이 없었다. 롯데제과 측도 합병 이후에 계획을 발표했다. 중복 생산 라인을 통합하고 비효율 설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공장이 닫힐 것이라는 예고였다. 실제로 합병 이후 증평 공장이 매각됐다. 희망퇴직이 진행됐다. 공장의 기계들은 계속 돌아갔다. 아만나는 여전히 만들어졌다. 돼지반은 여전히 포장됐다.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회사의 이름은 이제 롯데푸드도 아니었다. 롯데제과. 아니 정확히는 2023년 이후로는 롯데웰푸드. 1958년 이병각이 세운 회사. 삼강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하고 롯데 삼강으로 불리다가 롯데푸드가 됐다가 결국 롯데웰푸드라는 이름 안에 흔적도 없이 녹아든 회사. 64년 그리고 4번의 이름. 마지막 이름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날짜로 수렴한다. 2022년 7월 1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장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그리고 그 회사를 몰랐지만 그 회사의 제품을 먹으며 자란 수백만 명의 일상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다음 이야기다. 2022년 6월 30일 밤 11시 천안 공장의 냉동 라인은 그날도 멈추지 않았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다. 영하의 공기가 공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흰 방호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라인 앞에 섰다. 아만나가 틀에서 빠져나왔다. 돼지바가 포장됐다. 구구가 박스에 담겼다. 기계는 날짜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은 알았다. 자정이 지나면 이 공장을 소유한 회사의 이름이 바뀐다. 롯데푸드 주식회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수십 년간 이 라인을 지킨 노동자들 중 일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라인은 섞을 수 없었다. 아이스크림은 만들어져야 했다. 내일 새벽 트럭이 오면 실려 나가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일했다. 자정여행시. 대한민국 법인 등기부에서 롯데푸드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사라졌다. 법적 소멸, 흡수 합병 완료.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롯데푸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 서류상의 변화였다. 하지만 서류가 역사를 만든다. 1958년 일동산업으로 시작한 회사. 삼강산업, 삼정산업, 다시 삼강산업. 1978년 롯데삼강, 2013년 롯데푸드, 그리고 2022년 소멸. 64년의 역사가 자정의 타종과 함께 끝났다. 공장의 기계는 그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천안 공장 정문 앞에 서 있던 한 노동자를 상상해보라. 그는 1990년대부터 이 공장에서 일했다. 회사 이름이 롯데삼강이던 시절부터. 그는 롯데삼강이 롯데푸드로 이름을 바꾸던 날도 이 라인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롯데푸드가 사라진 첫 번째 아침에도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작업복에 새겨진 로고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새 로고가 인쇄된 작업복이 지급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사라진 회사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그 회사가 만들던 것과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 그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1993년에 입사했다. 그때 회사 이름은 롯데삼강이었다.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고 첫 출근을 하던 날, 공장 정문에는 롯데삼강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 간판 아래서 그는 30년을 일했다. 2013년 회사 이름이 롯데푸드로 바뀌던 날, 그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고 기억한다. 그냥 이름이 바뀌는 거겠지. 일은 똑같으니까. 하지만 2022년은 달랐다. 이번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었다.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합병 발표 이후 사내 공지가 올라왔다. 중복 라인 통합, 설비 조정, 희망퇴직 신청 접수. 그는 희망퇴직 신청서를 손에 들었다. 한참 바라보다가 내려놨다. 다시 들었다. 다시 내려놨다. 결국 그는 신청하지 않았다. 계속 일하기로 했다. 로고가 바뀐 작업복을 입고 이름이 바뀐 회사에서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아이들이 먹다 남긴 돼지바가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자신이 30년을 바쳐 만든 것이었다. 포장지에는 아직 롯데푸드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롯데 삼강의 마케팅팀으로 입사했다. 돼지바의 리뉴얼 캠페인을 기획했고 구구의 패키지 디자인 변경을 담당했다. 삼강의 제품들을 사랑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고 자신의 자부심이었다. 2013년 회사가 롯데푸드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의 명함도 바꿔였다. 롯데 삼강 마케팅팀에서 롯데푸드 마케팅팀으로. 그는 새 명함을 받아들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내가 팔아온 것이 삼강이었는지 아이스크림이었는지 롯데라는 이름이었는지 갑자기 알 수 없어졌다. 2022년 합병이 결정됐을 때 그는 이미 관리자급이었다. 회의실에서 합병 후 조직 개편안을 검토했다. 중복 포지션 정리, 일부 팀은 통합, 일부 팀은 소멸, 새 명함이 나왔다. 롯데제과 마케팅팀, 세 번째 명함이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서 세 번 다른 이름을 달았다. 그는 새 명함을 지갑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나는 어느 회사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8세 직장인. 1990년대의 초등학생이었던 그는 여름마다 동네 슈퍼 냉동고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100원짜리 동전 하나. 냉동고 문을 열면 언제나 돼지바가 있었다. 그는 롯데삼강이라는 회사를 잘 몰랐다. 그냥 돼지바가 맛있었다. 아만나가 달콤했다. 여름이 오면 편의점 냉동고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돼지바를 집어들었다. 2022년 7월 어느 날 그는 편의점에서 돼지바를 샀다. 포장지를 보니 뭔가 달랐다. 로고가 바뀌어 있었다. 롯데제과. 원래 롯데푸드 아니었나? 잠깐 생각하다가 뜯어 먹었다. 맛은 같았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64년의 역사가 사라진 것도, 이름이 4번 바뀐 것도, 30년을 일한 노동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들었다 놓았다 한 것도. 그는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픈 부분일 것이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진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의 맛은 회사가 사라진 뒤에도 남는다.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 이름이 만들어낸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람이 돼지발을 먹을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사라진 회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브랜드의 역설이다. 이름은 죽었다. 하지만 감각은 살아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롯데푸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 등기부에서 삭제됐다.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홈페이지는 롯데웰푸드로 리디렉션 된다. 하지만 편의점 냉동고 문을 열면 여전히 돼지바가 있다. 아만나가 있다. 구구가 있다. 빵빠레가 있다. 이름은 사라졌다. 제품은 남았다. 이것이 롯데 삼강이 남긴 가장 이상한 유산이다. 회사는 없는데 회사가 만든 것은 살아있다. 묘비도 없는 무덤에서 꽃이 계속 피어나는 것처럼 2022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하면서 새로 출범한 롯데웰푸드는 즉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중복 생산, 라인 통합, 비효율 설비 단계적 폐쇄. 2023년에는 제빵사업부 증평공장이 매각됐다. 희망퇴직이 진행됐다. 합병이 가져온 것은 시너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시에 수십 년간 쌓인 자산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롯데웰푸드는 중국 법인 매각도 추진했다. 해외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거점에 집중하는 방향이었다. 바깥에서 보면 효율화였다. 안에서 보면 축소였다. 그리고 아이러니가 하나 있었다. 롯데웰푸드의 아이스크림 부문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제품들은 여전히 롯데 삼강 시절의 제품들이었다. 돼지바, 아만나, 구구, 빵빠레. 새로 개발한 제품들이 왔다가 사라지는 동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탄생한 이 제품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십 년 된 레시피가 여전히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산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푸드가 빙그레, 혜태제과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오랫동안 경쟁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가격을 맞춰온 것이었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믿었다. 어느 아이스크림을 살까 고민했다. 하지만 사실 어떤 것을 골라도
담합된 가격표 안에 있었다.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사가 쏟아졌다. 그리고 조용히 묻혔다. 이것이 롯데 삼강, 아니 롯데푸드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 중 하나였다. 성장의 기록 옆에 반칙의 기록이 나란히 적혔다. 역사는 공평하다. 좋은 것만 기억하지 않는다. 2023년 롯데 제과는 이름을 롯데 웰푸드로 바꿨다. 이제 롯데 삼강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인 어떤 문서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 이름도 아니고 브랜드 이름도 아니고 사업부 이름도 아니다. 역사 기록 속에만 남아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편의점에서든 냉동고 문을 열면 1972년에 태어난 아만나가 있다. 1983년에 태어난 돼지바가 있다. 1985년에 태어난 구구가 있다. 그것들을 처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은 포장지에 없다. 이병각의 이름도 없다. 삼강이라는 단어도 없다. 롯데웰푸드, 그것이 포장지에 적힌 이름이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뜯는 사람의 손가락이 기억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다. 맛이다. 여름이다. 어린 시절 동네 슈퍼의 냉동고 앞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공기다. 기업은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기업은 사람들의 몸이 기억하는 감각으로 살아남는다. 롯데 삼강은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아있다. 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야 할까? 롯데 삼강은 실패한 회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잘 팔렸고, 너무 오래 살아남았다. 64년, 4개의 이름, 수십 개의 제품, 수억 개의 아이스크림. 그런데도 이름은 사라졌다. 왜였을까?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브랜드와 자본은 다른 언어를 쓴다. 소비자에게 삼강은 감정이었다. 여름이었고, 어린 시절이었고, 100원짜리 동전의 무게였다. 하지만 자본에게 삼강은 숫자였다. 매출이었고, 마진이었고, 포트폴리오의 한 항목이었다. 1977년 삼강이 6억 원에 팔렸을 때 그 거래는 자본의 언어로 이루어졌다. 효율적인 인수였다.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삼강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브랜드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소유한 자본이 다른 결정을 내리면 브랜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사랑은 회사의 독립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다. 정체성 없는 확장은 자기 소멸이다. 2000년대 롯데 삼강의 합병 행진을 다시 떠올려보라. 면류, 유지, 우유, 도시락, 햄 하나씩 삼킬 때마다 회사는 커졌다. 하지만 커질수록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없어졌다. 아이스크림 회사가 햄을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도시락을 만들면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그 회사는 지워진다. 롯데 삼강 하면 뭐가 생각나냐는 질문에 10가지 답이 나오는 순간 그 브랜드는 이미 약해진 것이다. 확장은 필요하다. 하지만 확장이 정체성을 희석하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희석이다. 희석이 충분히 진행되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순간 원래의 이름은 사라진다. 두 번째 교훈이다. 재벌 생태계 안에서 브랜드의 수명은 그룹이 결정한다. 한국의 재벌 구조는 독특하다. 하나의 그룹 안에 수십 개의 계열사가 존재한다. 각각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핵심 의사결정은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롯데 삼강은 잘 팔렸지만 그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합병의 그릇이 됐고 그룹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때 소멸됐다. 이것은 롯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경제사를 보면 수십 개의 브랜드가 이런 방식으로 사라졌다. 소비자가 사랑했던 이름들이 재벌 내부의 구조 조정 논리에 따라 흡수되고 지워졌다. 브랜드의 생사가 시장이 아니라 그룹의 회의실에서 결정된다. 그것이 세 번째이자 가장 냉정한 교훈이다. 1958년 이병각은 서울 오장동의 낡은 건물에서 회사를 세웠다. 자본금 500만 원, 직원 몇 명, 그는 동생의 그늘 속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려 했다. 그가 만든 것은 결국 마가린도 아이스크림도 아니었다. 그는 기억을 만들었다. 수천만 명의 한국인이 여름마다 손에 쥐는 차가운 감각, 냉동고 문을 열 때 밀려나오는 서늘한 공기, 포장지를 뜯는 손가락의 설렘,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달콤함. 그것은 어떤 합병 문서에도 적히지 않는다. 어떤 법인 등기부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롯데 삼강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뒤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편의점 냉동고 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이 병각의 이름은 포장지에 없다. 삼강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돼지발을 먹으며 여름을 기억한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아니면 그것조차 너무 적은 것일까? 그 질문의 답은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롯데 삼강 1958, 2022. 이름은 사라졌다. 맛은 남았다.